확진자가 없었어서 어떻게 보면 저도 아니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공원이나 거리에 사람들이 막 다니는 모습을 보면 괴리감이 느껴져요. 2주간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제가 이러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좀 안타깝네요. 저는 못 버틸 것 같아요. 말도 안 돼. 아니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돼. 저도. 네.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당연히 안 걸릴 줄 알았는데 내가 확진자라니 말도 안 돼. 이런 느낌이거든요. 집에 부모님도 계셨잖아요. 그래서 가족 어떡하지? 너 확진자라고? 망했다. 어제 부모님이랑 저녁 같이 먹었는데 진짜 망했다. 네, 저는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확진자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던 중에 궁금해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확진 판정이 난 케이스예요. 저도 이제 터키로 교환학생을 갔다가 급하게 4월 달에 귀국을 하게 됐는데 터키 안에 있을 때는 전혀 증상이 없었고 터키에서는 감염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행기 내부에서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원래 올해 초에 제가 뉴저지주에 있었는데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확히는 어디서 걸린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일상생활에서 걸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 확진을 받고 1일차에 돌입했습니다. 결국 오늘 증상과 함께 확진 판정을 받은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동 경로도 엄청 깔끔하고요. 네, 그러네요. 일단 제가 지금 몸에 느낄 증상은 감기 몸살과 비슷한 것 같아요. 기침 나오고 몸 으슬으슬하고 열 좀 나는 것 같고 그러네요. 근데 막상 온도로 재보면 37.1도가 나와요. 체온은 제 거예요. 36.3도 정상 체온입니다. 이건 산소포화도 기계인데요. 맨날 재고 있어요. 산소포화도도 100이어서 정상이에요. 병원에 입원하고 첫날부터 한 열흘 동안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저승사자랑 한 10번 정도는 하이파이브 한 느낌? 열흘 동안 열은 펄펄 나지, 기침은 계속하지, 근육통은 심해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최대한 길게 잔 게 1시간? 잠깐만 누워주시겠어요? 혈압 좀 볼게요. 저는 30일을 한 달 다 채우고 퇴원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주 2회 했는데 코 속 한 번이랑 목 구멍 쪽에 한 번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다 음성이 나와야 퇴원이 가능해요. 네, 저도 같은 기준이었고요.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2번 받아서 2번 다 음성이 나와야 퇴원을 하는 거였는데 저는 32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제가 퇴원할 때만 하더라도 코로나 퇴원 기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코로나 기준은 24시간 내에 음성이 2번이 떴어야 했었는데 저는 그게 57일 만에 떠가지고 57일 만에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제가 근데 혹시 병실 혼자서 쓰셨나요? 아니면 같이 쓰셨나요? 초기에는 서울에 병동이 부족해가지고 2인 1실로 썼었습니다. 근데 한 입원하고 한 25일 정도 됐을 쯤부터는 1인 1실을 쓰고 퇴원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저는 원래 그 3명서 쓰는데 가장 힘들 때가 그거였거든요. 저랑 같이 병실 생활했던 환자가 먼저 퇴원을 했을 때 힘들었을 것 같은데
57일이면 그런 거 좀 봤을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네, 저도 이제 영상에서 올린 게 있는데 같이 생활하던 형이 그 형이 먼저 태어날 때 굉장히 좀 부럽기도 하면서 만감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한 번도 음성이 안 나왔는데 그 형은 음성도 여러 번 떴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빨리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는 하나뿐인 병동 룸메이트가 음성 판정 2번을 받고 집으로 귀가했다. 텅 빈 반대편 병상을 보면 적막감이 나를 감싸면서도 그가 무척 부럽다는 생각을 한다. 저는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편에 속하고요. 특히 폐에 관련된 그런 질병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증상이 생기면 그 증상 치료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거나 설사를 하면 설사약을 먹거나 그런 증상 치료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후유증도 없었던 것 같고 저는 증상이 없었다 보니까 아픈 경우가 있으면은 타이레놀을 처방해 주셨어요, 진통제. 그래서 이게 치료약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언제 몸이 이렇게 완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막연함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병원 입원 첫날부터 굉장히 많이 아파가지고 칼레트라라는 약을 먹었는데 칼레트라라는 약은 사실 에이즈 약입니다. 이 칼레트라라는 약에 대한 부작용이 저는 너무 심한 편이어가지고 그 부작용 때문에 더 아프고 죽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례로 물을 마시면요. 그 물이 몸에서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큰 거를 볼 때 그 물이 그대로 나와요. 밥을 먹게 됐잖아요. 그럼 이게 토가 쏠려가지고 밥도 못 먹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밥과 물 모두 못 먹게 되는 거죠. 진짜 그때만큼은 잘못하다 죽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가지고.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딱히 후유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되돌아보니까 이게 후유증이라고 깨달은 케이스인데요. 머리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탈모가 왔었는데 그냥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간단히 그냥 잠시 지나가는 그런 후유증 그런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이 탈모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비슷하게 저도 입원 생활 중에 머리카락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근데 후유증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머리가 기니까 많이 빠져 보이는 거겠지 하고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후유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One brushing. This is my hair loss from COVID-19. 그 음압병실이 결국에는 그 음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창문을 열 수가 없거든요. 밖에 막 봄바람 불고 따뜻한 걸 느껴지니까 그만큼 바깥바람을 쐬고 싶어서 그런 간절함이 저를 좀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비슷한 얘기지만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내가 언제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막연함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음압병동이어서 힘들었다기보다는 그냥 고통이 너무 심해서 힘들었습니다. 물론 음압병동에서 나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그냥 진짜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입원하고 34일차 때 코로나 검사를 10번째 검사를 했었는데 10번 연속으로 양성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기대가 너무 컸던 탓에 그만큼 실망도 커서 정신적으로 우울감을 크게 호소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제가 조금만 나쁜 생각을 하면 정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어요. 왜냐면 인터넷에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댓글이나 그런 거를 보게 된다면 너무 안 좋은 생각을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아무것도 안 봤고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야, 네. 그래요. 15cm 정도 가까이. 하나도 안 떨어진다. 네.
갑자기 많아져서 우울감이 생겼다기보다는 갑자기 딱 이 그 음악 병실이라는 공간이 갑갑하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냥 울었어요. 그냥 하루 종일 울다가 지치면 그냥 자다가 원 없이 울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저는 의미 있는 일을 찾아가지고 했던 게 저만의 그걸 이겨내는 비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의미 있는 일이 이제 그 환자 생활을 공유하고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게 저만의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런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고 많이 도움을 받았다는 그런 댓글들을 보면은 그런 댓글을 볼 때 좀 힘도 많이 얻고 기분도 많이 뿌듯한 것 같습니다. 저도 편지님 유튜브 보고 많이 참고를 했어요. 사실 제가 이런 걸 밝히게 된다면 제 주위 사람들이 좀 저를 기피하거나 좀 무서워하거나 이럴 줄 알았어요, 사실. 네,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으셨고 다 오히려 진짜 너무 정성스럽게 손편지를 써서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매일매일 아침마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정한아 오늘 어떠니? 이런 식으로 챙겨주시는 걸 보고 너무 감사했고 그러한 응원 덕분에 사실 저는 퇴원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부모님께서 부모님 아닌 척하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거기서 사람 갖고 있구나. 그냥 그게 딱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는 딱 가족이 먼저 생각났던 게 저는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으니까 집에 부모님도 계셨잖아요. 그래서 가족 어떡하지? 그게 가장 먼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남동생이 공무원 시험 필기 합격을 한 상황에서 저랑 정말 인사만 나눴는데 그조차도 접촉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2주 자가격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체력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뛰거나 달리는 운동을 일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과도 좀 안 좋게 나왔고 다시 처음부터 준비하게 되는 그런 동생을 보면은 너무 많아져. 집회금지라는 안내문이 무색하게 빽빽하게 몰린 사람들. 아예 마스크를 벗고는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렇게 시위를 함으로 인해서 희생받는 의료진들이 있다는 거를 조금이나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결과가 다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좀 안타깝네요. 세뇌가 참 무섭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세뇌란 게 무섭고 정말 올바른 뉴스를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저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체액이 묻은 쓰레기도 눈에 띕니다. 사람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얘기를 나눕니다. 익숙한 음악이 나오자 거리를 둔 테이블이 무색해집니다. 너무 창피해요. 겪어봐야 정신을 차릴. 너무 안타까워요. 생활 방역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거는 생활 방역을 안 하면서 일상생활을 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좀 위기적이다. 자기 운명을 가지고 주사위 게임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현명하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전날에 간호사님께서 이렇게 비닐 꾸러미를 주셨는데요. 이건 이따가 제가 착용하고 제 물건들을 소독하기 위한 준비물이에요. 저는 집에서 가져온 옷과 병원에서 준 일회용 용품들을 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깨끗하게 씻습니다. 또 그동안에 간호사님은 병실을 깨끗하게 소독하고 계세요. 저는 앞으로 14일 동안 접촉자 없이 지낼 생각입니다. 나오자마자 든 소감은 사실 그렇게 마냥 막 신나진 않아요. 물론 기쁘고 행복한데 또 반대로 저기 병실에 아직 남아있는 환자들이 있고 의료진분들은 아직 다 저 병실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단순히 신나는 기분만 드는 그런 단순한 감정은 아니래요.
다시 도착했다.